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서브 채널, 존보왕 채널 이름을 좀 변경을 했는데요. 노후준비, 은퇴준비 관련된 채널로 좀 변화를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고요. 본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럽중앙은행 9월 통화정책회의에서 사상 최초로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을 했죠.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108.3을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요. 미 연준들의 매파적 발언에도 불구하고 22 기준금리 인상과 라가르드 총재의 추가 금리 인상 발언이 상당히 강세를 보여줌으로써 어떻게 보면 달러 인덱스가 잠깐은 쉬어가고 있다는 것과 금 가격 추이는 온스당 1728달러 선으로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하는데요. 연준 위원들의 연이은 매파적인 발언으로 상승폭이 약간 다소 제한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유가는 배럴당 87.78달러 선으로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하는데요. 중국의 코로나 봉쇄 조치 연장과 유로존 경기 둔화에 따른 가능성이 상당히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의 소비자 물가 추이도 8.5%로 소폭 좀 내려왔다라는 게 상당히 위험자산에 기대감을 다시 한번 심어주는 거 아니냐. 금리 인상에 따른 변수를 이제 조금씩 더 완화되는 스탠스로 갈 것 같다라는 느낌을 주기도 했었죠. 그렇지만 이런 분위기에 조금이라도 양보를 보여주지 않고 있는 파월과 연준 위원들은 단호하게 행동할 것이다라고 해서 저도 마찬가지로 올해에는 생각보다 강경하게 계속 이 스탠스를 유지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내년부터는 좀 다른 변화를 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변화의 불확실성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가장 좋은 타점 구간들을 명확하게 찝어가지고 기준대로 기준 매매를 진행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으로 제니 앨런도 연준의 인플레 낮춰지려면 대단한 실력과 운이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얼마나 통화 정책에 따른 운영 스킬과 그리고 운도 좀 따라 주어야 된다라는 건, 미국이 미국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는 게 아니잖아요. 대외 경제적인 여건과 그다음에 인간의 마음이 생각보다 좀 간사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다 국가의 수장들이 내 마음대로 막 움직여 주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좀 풀어서 설명을 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 다음으로 주요국 집값 하락세가 금리 인상의 비용이 부담이 커진다. 이것도 그래서 제가 금리 인상이 되게 퍼포먼스적으로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생각보다 이 부분도 되게 강세를 지속적으로 했었을 때는 이 부동산에 따른 영향성이 생각보다 많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또 여기에 피해 규모가 커질 만큼 또 다른 집행 비용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통화량을 약간은 좀 유연하게 가져가 볼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겉으로는 되게 매파적으로 보여지지만 속을 하나하나씩 보게 되면 올릴 수 있는 한계 리미트 선은 정해져 있다라는 것만 꼭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계속 이제 언론의 중심적인 부분에 자꾸 거기서 내 마음이 그쪽으로 묘하게 이끌림으로 그쪽으로 빠져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 중요한 또 시점을 또 놓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요. 골드만삭스 이달 대규모 감원, 신용카드 손실률, 미국의 카드사 중 최고치를 보여주고 있다. 근데 골드만삭스가 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진 않아요. 저번에도 뭐 카드사 리볼빙 부분에서도 사태가 커진다. 이것도 거의 제가 올해 거의 1, 2월 달에 제일 많이 다뤘고요. 그 다음에 대손 충당금 이야기도 제일 빨리 언급을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그만큼 금리 부분에 따른 조건의 영향을 똑같이 받기는 하겠지만 상대적 대비 피해율은 좀 저조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매번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5%갈 것이다, 6%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건 바람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금리 인상이 그 정도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미국 자체에서도 체력이 안 되기 때문이죠. 근데 그걸 연준들이 일정 피해를 감내하고 베팅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쇼를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의 심리가 위축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패를 다 보여주게 되면 그렇지 않고 오히려 역배팅이 더 많이 들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어쩔 수 없는
두 가지 가면을 교차하면서 자꾸 좀 보여주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영국의 가계가 부담할 전기 비용이 48조 원이 272조 원으로 될 것 같다. 그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해당의 그런 공장들이 아무래도 더 조만간 가동률이 좀 조조해질 확률도 매우 높다. 에너지 비용이 생각보다 부담 요소가 많이 되기 때문에 가동률 추이를 좀 더 조정을 하면서 가져갈 확률이 매우 높을 것이다. 그러면서 가동률이 조조가 되니 오히려 인플레 부분을 더 못 잡게 되는 기이한 현상이 나올 수도 있겠죠. 트라이베리에이트 리서치 CEO가 대형 기업들이 소형 기업들보다 수익을 조금 더 보호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6개월 동안 소형 기업들은 대형 기업들과 달리 수익의 전망치를 크게 낮췄고 대형 기업들은 언젠가 수익을 보호할 능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향후 6개월에서 9개월 안에 그럴 것이라고 생각이 들며 종말론 관점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지연 효과에 따른 실적이 낮아지는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이걸 왜 가지고 왔을까요? 그 이유는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 도래를 했기 때문에 그 실적 발표에 따른 영향으로 인해서 또 시장은 상당히 또 위축기를 보여줄 것인데 상대적으로 시장의 실적이 별로 좋지 않게 나오면 그만큼 금리 인상에 따른 리미트는 더욱더 한계점이 더 빨리 노출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도 봐야 되겠죠. 그 다음으로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코인에 관련된 소식을 한번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2E 보고 달려들다 피 터지는 코인러드. 현실 세계의 노동은 돈을 안 내고 일을 하는 만큼 돈을 벌지만 그들이 사는 P2E 메타버스는 노동은 내 돈으로 선불로 결제를 하고 그 돈을 복구하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라는 1+1 그러니까 돈도 들어가면서 그 돈을 다시 복구를 해야 되니까 또 그 안에서 일을 해야 되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번 이야기를 했지만 노동력도 이 가상세계에 있는 그 노동력도 재미로 인한 노동력이 나오는 게 더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갈 수가 있는 거지. 이러면 지치고 힘들고 별로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게임은 항상 기본 영순위 재미가 있어야 된다 라고 제가 미친듯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 다음으로 스타벅스 오디세이 웹 3.0의 체험을 위해서 폴리곤과 전략적으로 좀 가져가려고 하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스테이블코인 공급량 추이에 있는 플랫폼 규모를 보게 되면 트론, 이더리움, 솔라나, 아발란체, 알고랜드, 그리고 테조스, 그리고 이오스 이런 형태로 보여집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이더가 이제 머지 업데이트가 얼마 남지 않았죠. 그래서 이더의 POW에 있는 부분도 한번 가져와 봤는데 아마 하드 포크가 거의 확정이 난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고, 노르웨이 CBDC 인프라 네트워크 이더리움을 채택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좀 이른 부분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으로 중요 온체인 데이터를 보여주는 앞으로 비트코인 움직임에 대해서 나왔던 내용이 좀 있었는데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개월 5년 홀딩된 비트코인 비율이 서서히 축적되기 시작을 하면서 약 70%까지 상승을 했다. 적어도 저점에 근처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만한 포인트가 되는 거 아니겠냐 라는 언급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 또 보게 되면 MVRV라고 해가지고 보게 되면 이것도 2018년도 2020년 모두 1.0을 이탈하자마자 비트코인이 최저점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매력적인 매직 구간이지 않겠냐라는 또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장기 홀더의 손실률 추이를 보게 되면 여기서도 1 미만의 주황색이 손해보는 장기 홀더들이 더 많다라고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 구간대에서 바닥이지 않겠냐 라는 언급이 있었고요. 이 저자의 코멘트 내용을 또 보게 되면 사실 차트 기반의 기술적 분석으로만 봐도 이미 저점을 라고 생각이 든다. 경기 침체가 온다면 추가 하락이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내년에 경기 침체로 인해서 추가 하락이 더 있다라고 하지만 저는 왜 생각이 다르냐면 지금의 위험자산이 왜 이렇게 많이 빠진 배경이 무엇이죠? 금리가 앞으로 더 올라갈 것이다. 끝도 없이 올라갈 것이다. 이거에 일단 사로잡혀져 있는데
경기 침체로 인해서 내려가는 곡선도 있겠지만 금리 인하를 보여주던지 동결만 나와도 위험자산이 그거는 어느 정도 버텨줄 것으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비트코인 해시레이트 30일 이동평균 추이를 보게 되면 블록이 더 빨리 발견되는 경우 해시레이트의 움직임에 불필요한 소음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30일 이동평균에 적용을 해서 실제 전반적인 해시레이트 상승 여부를 분석을 했다. 그래서 이 추세가 유지가 되면 최고점이 그리 멀지 않았다 라는 언급이 나왔는데요. 제가 또 여기에서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그러합니다. 자기에게 맞는 온체인 데이터 지표만 한두 개 정도만 좀 챙겨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는 명확하게 찝어드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로 본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실제 그게 보여주는, 그게 의미하고 그게 해석해 주는 속도가 오히려 헷갈림을 더 많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한두 개 정도로 좀 줄여서 보는 걸 추천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더 POW 차트를 보게 되면 선물 차트 부분인데요. 여전히 더 많이 내려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30달러에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30달러 선에서 놀고 있다더라. 좀 최근 근황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에서는 중개 플랫폼 비트코인 거래를 허용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내용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NFT 팔 생각들밖에 없는 이런 것도 또 보게 되면 좀 마음이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코인 수익률 방토막 성실한 직장인이 대접받는 시대가 오고 있다. 이거는 뭐 국내뿐만 아니죠. 뭐 전 세계 다 대상들입니다. 네, 물가가 미쳤기 때문에 일을 안 해도 그냥 기본 일도 안 하게 되면 물가 부분에 있어서 생계가 유지가 안 되는 그런 주변 국가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쉽지가 않는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생계가 유지가 안 되니 그만큼 범죄율도 증가를 하겠죠. 네. 그래서 신랑이 핸드폰 보면서 한숨을 푹 쉬고 있다. 그냥 파는 게 낫지 않겠냐. 솔직히 나도 잘 모르겠어서 알아서 하라고 내비뒀다. 다만 기다려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을 해봤다. 신랑이 계속 팔면 어떻겠냐라고 묻는 것은 바로 코인이다. 직장만 다니는 게 바보처럼 느껴지는 코로나 시국 그저 월급 직전만 아는 신랑에게 투자 공부를 해보라고 권했습니다. 이분은 정말 지혜로운 부인을 두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저는 우측에 있는 노란색 그 박스에 있는 글을 보게 되면 저는 이렇게 좀 표현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냉철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소비의 객관화가 정말 중요한 것 같다. 내가 건들 수 있는 투자 범위가 정해져 있거든요. 왜냐면 어떤 직업군을 선택을 하게 되면 내가 총 수입량이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내가 대기업에 들어가면 대기업 평균 한 13억에서 15억 원 사이 정도를 돈이 들어오는 구도이기 때문에 그 이상에 있는 집을 만약에 전략을 했어. 20억 원 정도짜리. 그러면 내가 결혼을 안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집을 못 사겠죠. 은행이 바보가 아닙니다. 다 계산을 해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2인당 벌어들이는 총수입이 이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되니까 빌려주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모기지 부분을 빌려주지도 않아요. 네. 그래서 투자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이게 욕심이 제어가 안 되다 보니까 과도하게 사람들이 거기다가 무리한 투자를 좀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청권만 보아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상 최대치를 보여주었잖아요. 누구나 명품 좋아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명품이라는 게 뭐 주식이 될 수도 있고요, 코인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샤넬백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다 통틀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지속 유지 가능한 비용을 내가 감내할 수 있을 것이냐도 좀 봐볼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무슨 말이냐면, 투자를 할 때도 대출을 하면 대출에 따른 유지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부동산도 말 그대로 보유세라는 일정 특정 이상에 있는 자산 가격 이상이 올라가게 되면 보유세라는 걸 내지 않습니까? 이것도 유지비라는 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면 명품 백 같은 것도 계속 유지비가 들어갑니다. 유지를 안 했을 때 가죽이 많이 이탈이 되고 훼손이 많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유지 관리 비용이 모든 게 다 들어간다. 명품이라는 건 모든 게 다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근데 내가 그런 유지 비용을 내기가 어려운 단계인데 그걸 남들 다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건 특정 전략이 없이 들어가는 건 내가 망하겠다라는 거와 같은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나중에 뭐 내 자식이 있다라고 하면 꼭 자기의 객관화, 소비의 객관화, 투자의 객관화 꼭꼭 교육을 시키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정말 전달을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한번 준비를 해보았어요. 그래서 코인도 마찬가지로 반대로 보게 되면 직장인이 대접받는 시대가 아니고 이 투자가 한동안 막 10배, 100배 누구나 다 돈을 벌었다라는 그 시즌이 도래왔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또 이제 비수기 타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선수기 타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코인을 들고 있는 사람 대접받는 시대가 오다라고 또 그때는 기사가 쏟아져 나오겠죠. 근데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을 만한 내 마음에 있는 마음가짐도 중요하다라는 걸 마지막으로 들으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